아, 연기력들 많이 늘었어요. 집중했다는. 그렇지. 아, 그런 건가? 그만큼 집중했다는 건가요? 네. 오늘도 집중하시죠, 뭐. 2023년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 30번 지문입니다. 오늘은 특히나 더 집중이 필요한 지문이 30번인데요. 경제적 장벽을 유발할 수 있는 비관세 무역 조치입니다. 이게 왜 긴장하라는 거냐면은 작년 선배들이 굉장히 이걸 어려워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작년 선배들 생각이 나서 오늘 제가 이거 이미지 그냥 하나 넣어놨어요. 이걸 먼저 보고 가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경제적 장벽을 유발할 수 있는 비관세 무역 조치는 어떤 지문인지 먼저 사파를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산 수입 통관 거부 국가별 현황 2019년 기준이고요. 다른 거는 다 보지 말고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거 먼저 한번 봐볼게요. 대한민국이 미국으로 무엇인가 수출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분 부적합으로 12건이 수출되지 않았어요. 라벨이나 포장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50여 건이 수출되지 않았습니다. 위생, 서류 비비, 농약 검출, 기타적인 상황으로도 다양한 것들이 제대로 수출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수출을 지금 막아버리는 현상이 지금 생긴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 나올 겁니다. 이러한 성분은 우리나라의 성분과 맞지 않다. 이거 물건 다시 만들어 와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타적인 부분으로 볼까요? 안전과 관련해서 볼게요. 이 내용 나와요. 안전과 관련해서 보자면 우리 미국의 기준과 맞지 않으니까 당신네 물건은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만들어 오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수출을 다 막게 돼요.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긴 합니다만 우리는 사실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는 곳이긴 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은서한테 여쭤볼게요. 만약에 좀 개발도상국, 좀 가난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수출이 이렇게 막혀버리면 경제적 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그렇군요. 저는 경제적 타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개발도상국들이 수출 못해. 그럼 돈 벌어, 못 벌어? 아, 그러니까 이게 대답이 이게 잠 깨세요. 그래서 일부러 여쭤본 건 지난번에 은서 여기서 좀 들고 계시길래. 은희야 맞는 말이죠? 뭐 수출을 막아버리면은 뭐 저기 달러가 제대로 돌지 않게 되겠고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걸 이제 문장 속으로 넣어서 보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비관세가 뭔진 모르지만 관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 저 명준이랑 둘이 수업했거든요. 오늘 이나보고 전멸이었거든요. 그래서 관세가 뭐야? 명준아 했더니 정말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수빈아, 관세가 뭐야? 맞아. 느낌은 와.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맞아요. 답이사 관세가 뭐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다 맞아요. 수빈이 말씀도 맞고요. 무엇인가 무역을 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게 관세거든요. 이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더 궁금한 건 이 질문도 한번 해봐야 돼요. 연지야, 왜 세금을 부과해요? 그렇지, 뭐 그런 이유도 될 수 있겠고. 은유 생각은 어때? 왜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까? 굳이? 인건비, 뭐 그런 걸 수도 있어. 아니야, 맞는 말이야. 지민의 생각은 어때요? 아, 가격 경쟁. 네, 맞아요. 제가 그 예시를 들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가방이 3만 원에 팔려요. 그런데 예를 드는 거예요, 정말로. 베트남에서 받아온 가방이 10,000원이래. 품질도 똑같다고 한번 쳐보자고. 그러면은 또 여쭤볼까요? 은서야, 은서는 비싼 거 살래요? 싼 거 살래요? 싼 거를 살 거예요. 그쵸? 그럼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가방을 안 사요. 질은 똑같다고 보자는 거야.
그러면은 베트남 가방이 더 많이 팔리게 되고 한국 가방은 안 팔려요. 그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만 원이라는 관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2만 원이라는 관세를 붙이게 되면 답이사 총 얼마에 팔리는 거예요? 베트남 가방은? 아, 그러면 공정한 시장의 경쟁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관세를 붙이는 거예요. 됐죠? 아까 지민이가 그랬나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서 관세를 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자국 내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붙이는 거예요. 이 말을 왜 미리 했을까요? 이제 들어갑니다.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과거 몇십 년에 걸쳐서 됐어요. 몇십 년에 걸쳐서 보자면 there have been 조심해야 되지. have 플러스 pp를 썼는데 문장에서 동사가 have인 이유가 자 여기가 지금 복수네. 그쵸? 우리 가끔 이런 거 놓치더라고요. 쪽지 시험 보니까. 과거 수십 년에 걸쳐서 보자면은 무엇이 있어 왔습니까? 몇 가지의 동의할 만한 점들, 뭐 합의점이라고 할까요? 합의점들이 있어 왔습니다. 서로 동의하는 거죠. To reduce the debt of poor nations. 뭐 하기 위해서요?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아마 여러분 거기 부채라고 나와 있을 건데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뜻, 그냥 빚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무엇의 빚을 줄여주는 건데 가난한 국가들의 빚을 줄여주기 위한 합의점들이 있어 왔어요. 이 문장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가방이 10,000원에 팔리지. 근데 관세를 붙였어. 그러면은 오히려 사람들은 한국 가방을 사려고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세를 붙이지 않고 됐어요? 관세를 붙이지 않고 베트남 가방이 더 많이 팔려서 베트남의 빚을 좀 줄이기 위한 몇몇 합의점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제적인 난제들이 remain,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이제 이걸 알아나가야 됩니다. 실제로 가로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다른 경제적인 문제들이란 뭐와 같은 겁니까? 아, 이 친구 주인공이에요. 무역의 장벽들과 같은 다른 경제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아, 지금 보니까요. 가난한 국가들의 빚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관세 같은 거를 붙이지 않아서 더 많이 팔리도록 했는데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뭐와 관련해서요? 무역 장벽들이에요. 그러면 무역 장벽들과 관련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무역 장벽들이 있는지 알아나갈 거고 세 번째 문장에 non-tariff trade measures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원래 우리 테리프라는 게 관세거든요. 이거 모르면 외워야 돼, 이 친구는. 근데 non-tariff니까 비관세가 되겠지. 선생님, 그럼 비관세라는 것은 네, 맞아요. 관세를 안 붙이는 거니까 네, 그쵸? 더 이득 아니에요? 더 물건 많이 팔릴 수 있지 않아요? 그쵸? 가난한 국가의 빚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비관세 무역 조치의 문제들은 많대. 비관세 무역 조치들. 이를테면 뭐와 같은 거야? 쿼터스 할당제, subsidies인가요? 그러면 요거 우리 처음 보죠. 보조금. 그리고 규제들과 같은 됐습니까? 좀 이따 다 하나씩 나올 거예요. 비관세 무역 조치들 이를테면 할당제, 보조금, 그리고 규제들인데 무엇과 관련한 수출과 관련한 됐습니까?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 규제들, 할당제와 같은 비관세 무역 조치들은 이러합니다. 점차적으로
prevalent, 만연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만연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common으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알고 있죠. widespread, 널리 퍼진, 그쵸? 그런 걸로 충분히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만연한이란 말이 어려우면은요, 비관세 무역 조치는 참 흔해요. 뭔 말인 줄 알겠죠? 비관세 무역 조치는 많아요. 됐죠? and 그리고 may be enacted for policy reasons. 동사가 두 개가 병렬로 걸려 있네요. 1번 비동사, 2번 조동사로 걸려 있고요. 이런 비관세 무역 조치들을 흐름 끊기면 안 돼, 얘들아. 이런 비관세 무역 조치들은 may be enacted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enact가 제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수동이니까 제정이 된대요. 이것도 말을 조금 쉽게 만들어주면 은서야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됐죠? 그럼 제정되다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그리고 비관세 무역 조치들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이유들과 관련해서 비관세 무역 조치들이 만들어진대. 자, 그리고 여기 having nothing to do with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가요. 여러분 알고 있죠? have something to do with.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알고 있죠? 뭐뭐와 관련 있다. 비동사 related with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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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것도 굳이 바꿔 쓰게 되면 뭐 이런 것 같이 안 나오겠지만 지금 분사잖아요. 분사. 그쵸? 그러면 제 생각에는 원래 여기에는 which, that, 얘가 있었겠지. 그치? 주관대 비동사가 생략이 되면서 들어간 거니까. 근데 이걸 아예 바꿔버리게 되면 which are not related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뭐와 관련이 있다는 표현 이거 안 외우면은 분명히 가지다라고 해서 제발 외우세요. 우리 스프링 단어장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어떤 정책적인 이유들로 만들어진대요? 중요한 표현이네. nothing 들어갔어. 뭐와 관련 없는 그렇지 무역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정책적인 이유들로 만들어진대. 여기서부터 흐름이 시작이 돼야 돼요. 비관세 무역 조치들의 특징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비관세 무역 조치들 쉽게 말하면 관세를 안 붙이는 거죠. 비관세 무역 조치는 요즘에 굉장히 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역과 관련 없는 정책 때문에 정책을 위해 제정이 되기도 한데 얘들아 여기서부터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게 좀 느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관세 무역 조치라는 것은 무역과 관련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무역과 관련 없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대요. 그러면은 조금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걸요? 이제서부터 세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난 얘기했어요. 이 지문. 소화 잘하시라고 했습니다. However. 하지만 they.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비관세 무역 조치들이겠죠. 하지만 비관세 무역 조치들은 have effect on. 모르면 이제 바보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이고 그 사이에 뭐가 꼈냐면은 discriminatory, 차별적인이란 뜻이고 뭐 요건 모를 수 있지. 그럼 어떻게 이번 기회에 외워야지. 물론 여러분 시험 범위 단어니까 외우겠지만 하지만 비관세 조치들은 차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대요. 불합리한 영향을 끼치나 봐요. 왜? 무역과 관련 없는 정책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출에 차별적인 효과를 끼칩니다. From countries 이런 국가에서 하게 되는 수출.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국가들입니까? 자, 여기서부터 예시 들고 갈 거예요. 따라만 와. 흐름 끊기지 말고. 어떤 국가들? 주관대 맞아요. 렉, 얘가 동사로 나온 거죠? 부족한 국가들.
자, 뭐가 부족합니까? 자원이 부족하다네. 뭐 하기 위해서? To comply with고, 자, 이거는 여러분 그 밑에 문장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comply with, 순응하다, 따르다라는 뜻이고, 제가 with까지 묶었다라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자동사 성격이 있겠네. 밑에 또 나온다. 다른 단어로 자원들이 부족한 국가들로부터의 수출에 차별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그 자원들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하기 위한? 따르기 위한 자원들이 부족하대. 자, 무엇을 따러? 요구 조건들인데 누구의 요구 조건? 비관세 무역 조치들의 요구 조건을 따르기 위한 기술적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로부터의 수출에 차별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비관세 무역 조치들이란 부과된 건데 과거 분사 누구에 의해서 부과가 되었죠? 부유한 국가들에 의해서 부과가 된 비관세 무역 조치들의 필수 요건을 따르기 위한 어떠한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로부터 수출에 차별적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그랬지. 호흡 길어요.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면은 여기 부유한 국가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의역으로 여러분 좀 보기 편하게 하려면 이 국가들은 어떤 국가냐면 rich의 반대, 즉 앞에 나와 있는 poor nations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서 들어가면 돼요. 가난한 국가들은 뭐가 부족해? 자원이 부족한 거 맞지? 그럼 더 쉬워지지? 부유한 국가들이 만들어 놓은 비관세 조치들의 필수 조건을 따르기 위한 어떠한 자원이 부족한 가난한 국가들로부터의 수출에 차별적 효과를 끼친대요. 자, 먼저 정리하고 갑니다. 수빈이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가난한 국가들은 부유한 국가에게 뭔가 수출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그렇구나. 연지 생각은 어때? 어려울 것 같아. 그치? 내가 그랬지? 호흡 잘 따라오라고. 해석은 지금 3번이나 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정리합니다. 차별적인 효과가 생겨나요. 차별적인 효과는 어떤 특징이었습니까? 비관세 조치의 요구 조건을 따르기 위한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차별적인 효과를 끼칠 수 있어요. 이 정도 문장의 길이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이게 긴 거예요? 안 길어요? 이 정도면요. 그리고 뭐 말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말을 돌렸잖아요. 부유한 국가들에 의해서 부과가 된 비관세 조치들의 필수 조건들을 따르기 위한 자원들이 부족한 국가들로부터 수출에 차별적인 효과를 끼칩니다. 그럼 제대로 수출할 수 없을 거야. 예를 들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냉장고가 3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필리핀의 냉장고가 1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지문에서 봤었을 때 필리핀이 수출국이고 미국이 수입국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 미국의 냉장고가 300만 원이고 필리핀 냉장고가 100만 원이면은 수빈이 이건 대답할 수는 있지. 어디 냉장고가 더 싸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관세를 붙이게 되면 어떻겠냐고. 200만 원이라는 관세를 붙이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어차피 가격이 똑같으니까 미국 냉장고를 그냥 사겠지. 여기 200만 원이랑 관세가 붙으면. 근데 지민아, 지금 관세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비관세 무역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더 값싼 냉장고를 사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뭔가 하나가 접근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냉장고를 만들 때 프레온 가스가 사용이 되거든요. 냉장고에는 프레온 가스가 사용이 돼요. 뭐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은유 알죠? 프레온 가스의 어떤 효과를 알고 있나요? 아니야, 이거 알아. 과학 시간에 배웠어. 사회 시간에 배웠고. 중2 때 배웠어. 아니야. 프레온 가스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뭔 줄 알아, 은서? 그래? 왜 은희 표정 왜 뚱해? 모를 수 있지. 근데 이건 상식인데. 처음 들어봐? 근데 물론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해. 환경 파괴가 굉장히 심각해서. 프레온 가스가 지구 오존층을 파괴하거든요. 그럼 지구 오존층을 파괴하면 자외선이 계속해서 들어올 거야. 그치?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미국은 환경을 우선시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리핀 냉장고를 딱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뭐야? 당신네들 냉장고 아직까지 프레온 가스 사용하네? 근데 우리 국가는 환경을 우선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프레온 가스 있는 냉장고 안 받아들일 거야. 관세는 안 붙일게. 근데 프레온 가스 사용하니까는 야, 이거 다시 만들어 와. 프레온 가스 없는 거. 야, 그거 다시 만들어 와. 그러면 우리가 받아줄게.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다비씨한테 여쭤볼게요. 다비사, 필리핀은 프레온 가스가 없는 냉장고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국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the resources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관세 무역 조치의 필수 조건들을 따르기 위한 이러한 기술적 자원이 부족해요. 그럼 다비사, 필리핀은 미국에게 그 냉장고를 수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관세를 안 붙인다고 하더라도 야, 내가 관세 안 붙였잖아. 다시 만들어 와. 근데 우리 국가는 기술적 자원이 부족해서 프레온 가스가 없는 냉장고를 만들 순 없는데 그러면 그 국가는 부유한 국가인 미국에게 냉장고를 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연지야, 수출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가난한 국가들을 위해서 빚을 좀 줄여주기 위해 비관세 무역 조치를 시행했는데 그 문제들은 분명히 남아있죠? 무역과 관련 없는 정책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 맞잖아요. 이거는 환경과 관련된 정책 아닙니까? 무역과 관련 없는 정책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필리핀,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국가가 기술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냉장고를 수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경제가 좋아질 리는 없죠.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사례로 들고 가면 돼요. 제가 두 가지의 사례를 더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문장 같은 경우는 이 차별적인 효과에 대한 예시가 나올 거고 쉽게 말하면 은희야 비관세 무역 조치가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효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대한 보조금들 나왔지? 그런데 그 보조금은 뭐냐면 부유한 국가들이 제공하는 거대한 보조금이야. 그런데 무엇을 제공하는지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서에 대해서는 위치도 되겠고 생략할 수도 있겠네. 부유한 국가가 제공하는 거대한 보조금들은 자, 근데 누구에게 제공하죠? 자국의 농부들에게 됐어요. 그 부유한 국가들의 농부들에게 제공하는 거대한 보조금들은 자 이제 실질적인 동사가 나오면서 make 다음에 나오는 it은 가목적어의 느낌이 나고 difficult는 목적격 보호로 쓰인 형용사니까 다른 부사로 대체할 수 없으며 to compete with them 보이십니까? 가목적어가 나왔다면 진짜 목적어가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는 지금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이라는 의미상의 주어도 껴들어 갔고
뒤에 나오는 in the rest of the world는 앞에 있는 for farmers를 수식을 해주게 되겠죠. 서술형이 없는 학교임에 감사라는 거예요. 과목, 직목, 의미상의 주어까지 껴들어갔으며 형용사까지 나와 있는 구조죠. 호흡하세요. 아, 예, 진짜 호흡하세요. 누가 호흡해? 누가 숨 크게 마셨어? 누가? 이렇게 했는데? 누구야? 아, 그런 거야? 아, 호흡하세요. 네, 숨 쉬세요. 자, 이제 가요. 진짜 호흡해야 돼. 농부들에게 제공하는 거대한 보조금들은 만듭니다. 자, 이 새끼 살짝 무시하고 매우 어렵게 만들어요 하면서 여기를 먼저 보자. To compete with them. 경쟁하도록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누구와? 그들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 아, 부유한 국가들에 있는 농부들이 되겠네. 됐어요? 일단 문제는 뭐야, 은서야? 보조금 자체가 제대로 무역을 못하게 만드나 봐. 자, 그러면 누가 경쟁을 하는 걸 어렵게 만들까요? 이러한 농부들, 어떤 농부들? 이 세상의 나머지에 있는 농부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에 있는 농부들이 되는 거고, 조금 더 의역을 해서 접근하자 보자면, 조금 더 의역해서 보자면, 가난한 국가의 농부들로 보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돼.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요. 다시. 부유한 국가들이 농부들에게 보조금을 줘. 근데 이러한 상황 자체가 가난한 농부들이 그들과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데 뭔진 모르겠지만 정리는 하고 가자고요. 또 다른 예시는 무엇이었습니까?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자체가요. 경쟁을 어렵게 해요. 요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뭐 농부들 얘기가 나왔죠? 역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그냥 간단하게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쌀이 3만 원에 팔린다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뭐 주변 국가 어디로 한번 해볼까요? 뭐 태국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늘 얘기합니다. 이 태국이 못 산다는 게 아니고 그냥 예시를 드는 겁니다. 태국의 쌀이 10,000원에 팔려. 그리고 태국은 수출하는 국가고 한국이 이제 수입을 하는 국가야.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항상 조건은 똑같이 봐, 지민아. 모든 조건이 똑같다고 보자고. 질도 똑같아. 그리고 뭐 쌀의 뭐 양도 비슷하다고 한번 해보자고. 만약에 여기에 관세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2만 원이라는 관세를 붙이면 수빈아, 어차피 대한민국 쌀이나 2만 원의 관세가 붙은 쌀이나 똑같은 가격이면 한국 쌀을 먹겠지. 그럼 태국에 있는 쌀이 안 팔리겠죠. 그쵸? 관세가 붙는다면. 근데 지금 관세 안 붙었어요. 비관세입니다. 선생님, 근데 보조금 얘기가 나왔죠. 네. 그래서 국가가 보조금을 줬어. 아유, 농사 짓느라 고생 많으시죠? 이거 많이 받으세요.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한번 대답을 하지 말고 이 의미에 맞게 지민아, 대한민국의 농부들이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것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쌀 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니까는 보조금 받았더라 높이겠죠. 그게 현실적인 대답이지만 보조금 받았으면 양심이 있어서 쌀을 3,000원에 판다고 한번 해볼게요. 27,000원의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인 예시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면 어떻게 할래? 은유라면은 태국 쌀 드실래요? 한국 쌀 드실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유한 국가들의 농부들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줬으면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다른 가난한 국가의 농부들이 제대로 쌀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어때? 관세가 붙었니? 안 붙었어. 비관세잖아. 그치? 이러한 것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게 두 번째 사례였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Another example. Another 뒤에 단수명사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중학교 친구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충분하고. 또 다른 예시는 would be 무엇일 거냐면 domestic 국내의 건강 규제들이나 안전 규제들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예시는 뭘 의미하겠어, 수빈아? 비관세 무역 조치가 가져다주는 차별적인 효과. 또 다른 예시는 국내 건강 규제, 안전 규제들이야. 됐어요? 잡고 들어오세요. 콤마 위치 잡고 들어와. 그리고 이 새끼 콤마 도우 보이지? 뭐해? 얼른 가려봐. 그럼 어떻게 돼? 위치 쿠드. 됐죠? 요렇게 가자고 먼저.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죠? 콤마 대가 안 되는 거 맞고요. 됐죠? 국내의 건강 규제들이나 안전 규제들 같은 경우 그런데 그것들은 자 여길 먼저 보는 거야. 그런데 그것들은 즉 이러한 규제들은 부과할 수 있거든. 무엇을? 상당한 비용들을 부과할 수 있대. 뭐가 은유야? 건강 규제들, 안전 규제들이 비용을 청구한대요. 누구에게? On foreign manufacturers. 외국의 제조업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도 있어요. 됐죠? 그런데 그 외국의 제조업자들은 seek to 부정사 뭐 하려고 하냐면 이게 원래 원뜻은 알지. 뭐뭐를 추구하다인데 그냥 뭐뭐 하다 그냥 그렇게 해석하자고. 뭐 하려고 하던 외국의 제조업자들 하면서 나왔지? conform to. 왜? 야, 원래 이게 그 뜻 아니야? conform. 순응하다, 따르다. 이게 원래 그 뜻이지. 옛날에 이런 거 있었지. conform. I냐, O냐. 그런 거 있었거든. conform은 뭐예요? I. 그거 뭐 확인하다, 승인하다. 그쵸? 원장님 conform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다 그랬죠? 그럼 이거 뭐야? 아까 나왔던 comply with. 그쵸? 그거 말고도 바꿔 쓸 수 있는 건 많아요. 간단하게 뭐예요? 그냥 follow죠. follow. 그쵸? 아니면 obey. 그쵸? 준수하다. 또 뭐 있어? abide by.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abide by. 아, 못 봤어? 그것도 하나 기억해놔. abide by. 왜 안 써주냐면은 그냥 이 문제 풀 때 한번 틀려봐봐. 변형 문제 풀 때 틀리면 그때는 좀 느낌이 다르겠지? 이제 실전 문제니까. 일부러 그래서 안 써주는 겁니다. obey라든지 follow나 그런 친구들. 따르고자 하는 외국인 제조업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무엇을 따르나요? 수입하는 수입국의 시장이네. 수입국의 시장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외국의 제조업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대요. 됐어요? 그리고 얼른 중간에 낀 거 보자고. 비록 이건 아니야. 뭐 특별하게 목표한 건 아니거든. 그 수입을 목표로 한 건 아닌데 맞는 말이야. 왠 줄 알아? 왜 맞는 말인 줄 알아? 답이사? 봐봐봐. 야, 안전 규제랑 그치? 국민 건강 규제랑 수입이랑 뭔 상관이냐고. 아까도 마찬가지잖아. 무역과 환경이 무슨 상관이야? 그치? 수입과 건강 규제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쵸? 수입을 대상으로 원래 했던 건 아니긴 하지만 건강 규제들과 안전 규제들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대요. 뭐 하려고 하는? 수입국의 시장의 기준을 순응하려고 하는 외국인 제조업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한대. 뭔 소리야? 그래, 그럼 예시 보고 가자. 됐어요? 예시 보고 갈게요. 지금 일단은 건강과 안전 규제들이 나왔죠. 이건 맞죠? 그쵸? 건강과 안전 규제들 같은 경우는 외국의
제조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대. 그럼 여기까지는 된 거야. 그치?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 제조업자가 누구냐?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그 수입국의 시장의 기준을 따르려고 하는. 됐습니까? 선생님, 이것도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당연히 준비해 있죠? 제 머릿속에는요. 예를 들어서 그 일본이 한국에게 무엇을 수출하려고 하냐면 킥보드를 수출하려고 해요. 전자킥보드라고 하나요?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전자킥보드? 그래서 일본은 수출하는 국가고 한국은 수입하는 국가야. 일본이 한국에게 전자킥보드를 수출하려고 하거든요. 명준이는 이거 타봤다는데 렌지 타봤어? 그 길거리에 있는 거 그 전자킥보드라고 말하면 되니 은유야 그거? 내가 그거 몰라갖고. 그 뭔지 알지 이거. 그 전자킥보드. 근데 수출하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안전 규제가 뭐냐면 저희 어린이 구역 많은데요. 어린이 구역에서는 트럭이나 버스 할 것 없이 최대 시속 30km까지 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지금 당신네들이 저희한테 팔려고 하는 전자킥보드는요. 최대 시속이 50km인데요. 저희 안전 규제에 안 맞는데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둘 중에 하나? 팔지 마시든지 이거 팔지 마시든지 않으면 우리한테 돈 내시든지. 안전규제법 만들게요. 근데 그 법 만들면 돈 필요하거든요. 당신들 팔고 싶어요? 우리가 20km나 지금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돈 내세요. 저희가 법을 제정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된대. 그러면 관세는 지금 안 붙은 거예요. 뭐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죠. 관세는 안 붙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규제와 당신의 전자킥보드는 맞지 않군요. 그러면 수출하고 싶으면 돈 주세요. 돈. 그럼 저희가 도로를 다시 깔거나 아니면은 뭐 안전규제의 법을 바꾼다든지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할 테니까 돈 주세요 라고 한대요. 그럼 여쭤볼까? 은서야 그냥 예를 들어 볼게. 이 돈을 100억을 줘야 돼. 이게 진짜 막연한 예예요. 근데 킥보드가 하나에 뭐 1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우리 만약에 은서가 여기 전자킥보드 회장님이야. 그러면은 승인하시겠습니까? 500개밖에 못 팔아. 그러니까 물론 예시가 좀 크긴 했었죠. 누가 100억 주고 이거 팔겠냐고요. 그게 인기가 있을지 잘 모를 텐데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결론 봅니다. 산업들은 어디에? 개발도상국 시장들에 있는 산업들. 자, 어떤 산업들이겠어? 뭐 냉장고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킥보드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경 분야의 산업이라든지 됐죠? 이런 개발도상국 시장들에 있는 산업이라는 것들은 may have difficulty ing 오랜만에 나왔죠? 투부정사로 또 바꿔서 문제 나오겠지? 근데 또 엉뚱한 것도 고르겠지? 고르지 말라고요. difficulty를 바꿔 쓸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습니까? 많이 했던 단어들입니다. 굳이 한 번 더 하자면 adversity 이게 원래 뭐 고난이란 뜻이 있고 hardship 이것도 뭐 고난이란 뜻이 있죠. 어려움이란 뜻이죠. 대신에 우리가 은연중에 못 보고 간혹 가는 게 뭐냐면은 이거 은연중에 y를 빼요. 그럼 뭐야? have의 목적어가 아니라 have의 형용사가 되네. 그치? 그럼 뭔 소린데? 있어야 된다고 y가. 명사형이잖아 명사. 그러니까 눈속임 문제 조심하시고. 다시 개발도상국들에 있는 다양한 산업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absorbing this additional cost라고 얘기를 하네. 거기 각주에는 안 달려 있을 건데 네 맞네요. 그렇죠. 각주에는 안 달려 있는데 우리가 absorb가 흡수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건 다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absorb의 맨 마지막 뜻이거든요. absorb 뒤에 돈이 나오니 absorb 뒤에 돈이 나오면 부담하다라는 뜻인데요.
해설본에서도 그렇게 나오네요. 근데 이걸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부담하다라는 뜻이 어려우면은 이렇게 해석해 봐봐. 흡수하다라는 게 뭐니 진이나 받아들이는 거지, 그치? 그럼 이렇게 해석해 봐봐. 추가적인 비용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지.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아.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앱졸브의 맨 마지막 뜻 뒤에 돈과 관련된 뜻이 나오면 부담하다라는 것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들은 뭘까요? 이런 거겠죠. 당신 100억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들을 부담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끝나요. 어때요? 좀 어려운 지문처럼 느껴졌나요? 제가 보통 판서를 여기에서 마무리하는데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는 다룰 게 내용이 좀 많다라는 거였었는데요.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 경제적인 내용 그리고 좀 딱딱하긴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갖고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비관세 무역 조치가 일단 뭔지부터는 알아야 돼. 관세를 안 붙여, 그쵸? 좋은 거야, 그치? 근데 그 좋은 것이 가져다 주는 다양한 현상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말이 좀 역설적입니다. 비관세 무역 조치들은 원래 가난한 국가들의 빚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치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이 역효과를 낳는다. 어떻게 역효과를 낳느냐? 제가 3가지 예시를 들었었고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30번 지문은 어려움 없이 잘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30번이었습니다. 31번 갑시다. 어렵진 않아요. 아니요, 30번에 비하면 쉬워요. 주제, 엄격한 규제가 만들어낸 또 다른 혁신 되게 쉬워. 근데 이게 좀 역설적이야. 잘 생각해 봐봐. 이 규제라는 게 혁신을 낳냐라는 거야. 규제라는 게 뭐예요? 뭔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혁신을 낳냐? 좀 역설적인데요. 그래서 여기 사례가 굉장히 멋있게 나왔거든요. 그 사례를 보면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n the course, 어떤 과정에서. 자, 근데 무슨 과정이죠? 그의 연구 과정이야. 여기서 말하는 히스는 밑에 나오는 마이클 포터인가 봐. 그치? 이 사람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보자면, 자, 그럼 무엇과 관련한 연구인가요? 비즈니스 전략과 environment, 환경이죠? 비즈니스의 전략과 환경과 관련된 연구의 과정에서 보자면, 자, 이 2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환경만 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 비즈니스의 전략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마이크 포터라는 사람은 알아차렸습니다. 무엇을 알아차렸습니까? 굉장히 독특한, 특이한, peculiar, 독특한, 특이한, 뭐 strange라고 해도 괜찮겠죠? 굉장히 독특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좀 역설적인 패턴을 발견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비즈니스가, 즉 회사나 사업체가 뭐 하는 것처럼 보였냐면 profiting, 프로핏 하면은 이익, 수익이라는 뜻이 있죠. 수익을 낳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디에서? From regulation. 그렇죠. 규제에서부터 수익을 낳는 것처럼 보였대. 뭔 말이지? 규제가 있는데 오히려 돈을 버는 거야. 선생님, 규제가 있으면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은서야? 굉장히 독특한 패턴이다. 일반적으로 규제가 있으면은 뭐 회사의 규제를 가하면 어떤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고 그게 경제적인 타격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끼칠 수가 있겠지. 하지만 굉장히 독특하게 보자면 그런 규제로부터 수익을 창출했대. 그는 또한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나요? The structural regulations were prompting more innovation than the weaker ones. 빨간 펜 들고 갈 거예요. 더 엄격한 규제들이 얘네가 왜?
더 엄격한 규제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프롬팅하고 있었대요. 원래 우리 그 프롬프트라는 게 촉발하다, 유발하다라는 뜻이죠. 불러일으키다, 촉진시키다 뭐 이런 의미. 더 엄격한 규제들이 무엇을 유발하고 있었나요? More innovation. 와, 진짜 더 많은 혁신을 만들어냈다네. Then 뭐보다 the weaker ones. 자, 여기서 once 우리 딱 봐도 뭔 줄 알아요? 이 친구죠? 더 약한 규제들보다 더 엄격한 규제들이 많은 혁신을 만들어냈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던데, 까먹었네. 아까 명준이 할 때 했었었는데. 그거 뭐야? 한국식 표현, 은유야. 딱 이 상황에서 딱 그거 있잖아, 그거. 뭐라 그래? 나 진짜 명준이 할 때는 했었단 말이야. 그런 거 있는데. 내가 기억나면 얘기해줄게.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미치겠네. such as 뭐와 같은 거냐면 뭐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뭐 요런 거 있지 않아? 관용 표현 중에서. 국어도 공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은희야, 그거 뭐야? 그렇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요. 이런 것도 괜찮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실현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더 많은 혁신을 낳았다라는 거네요. 다음 문장입니다. 더치,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꽃 산업은 제공합니다. 무엇을 제공합니까? 이러한 사례를 제공하게 되죠. 나 기억나거든요. 이게 뭐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사례라는 것은 아마 규제가 만들어낸 혁신일 겁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규제를 왜 가하냐고. 어떤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경제적 창출이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서 더 많은 혁신을 만들어냈대요. 어디에서? 네덜란드 꽃산업입니다. 그럼 아마 이 네덜란드 꽃산업은 요거 두 가지 환경과 비즈니스의 스트레이티지가 묶여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갑시다.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the companies, 회사들인데 뭐 하던 회사들입니까? 만들어내는 회사거든요. 무엇을? 네덜란드의 세계적으로 renowned, 이거 지난번에 했었던 거. 뭐 eminent라든지 famous. 우리 이거 지난번에 어디서 했었는 줄 알아요? 가우디 얘기할 때 prominent란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저명한.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eminent, famous.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renowned. 유명한. 무엇을 만들어내요? 네덜란드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튤립들을 만들어내고, 외우지 마. 다른 절화들. 더 이상한데요? 절화가 뭐겠어? 잘려진 꽃들이지. 꽃 이렇게 톡 잘라서 파는 것들 있잖아요. 뭐 꽃꽂이라든지 꽃 한 송이에 팔려고 톡 하고 잘라서 꽃만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뭐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환경 얘기 나와요. contaminating, 오염시키다라는 뜻이죠. pollute,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네덜란드의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었어요. 무엇으로 오염시키고 있었나요? With fertilizers and pesticides. 다 봤던 단어들이네요. 비료와 살충제로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있다가요. 네덜란드의 튤립 산업을 한번 보긴 할 건데요. 지금 환경 문제가 느껴지나요? 네덜란드의 토양과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있었대. 그럼 여기에서 뭐가 들어와야 돼, 연지야?
규제가 들어와야 돼. 그치? 엄격한 규제가 들어와야 하겠고 이 네덜란드의 꽃산업과 관련된 회사들은 그 규제로부터 좌절해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던 게 아니라 혁신을 만들어냈을 것 같은데요. 꽃산업 한번 봐볼까요? 튤립밭입니다. 지금 저기 밑에는 흙이에요. 그쵸? 여기에다가 비료와 살충제를 주게 되면 꽃이 받아들였던 비료와 살충제가 토양 속으로 녹아 들어갈 거예요. 그쵸? 그럼 토양 오염 일으키는 거야. 그리고 이 지하에는 아마도 은유야 지하수가 있을 거야. 그럼 다비사 그 비료와 살충제가 흙을 오염시키고 비료와 살충제가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수질 오염도 일으킬 수 있겠지. 지금 밭이 몇 평 정도 돼 보이나요? 이게 건물들이거든요. 와 정말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아마 수천만 평이 될 수도 있겠죠.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이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1991년 네덜란드 정부가 어답티드 받아들였습니다. 채택하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채택했나요? 이러한 정책을 채택했어요. 됐죠? 자, 어떤 정책을 채택했습니까? designed, 만들어진 정책인데 to cut, reduce라고 할까요? reduce? decrease도 나쁘지 않지?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무엇을? 살충제 사용을 in half, 절반으로 2020년까지 살충제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이런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 그들이 아마 네덜란드의 정부를 의미하겠죠. 네덜란드의 정부가 최종적으로 달성했었던 그 목표를 말한대요. 지민이한테 살짝 여쭤볼까요? 일치 불일치로요.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는 살충제 사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나요?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죠? 궁극적으로 달성했던 목표라고 말하니까 살충제 사용 절반으로 줄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facing 블라블라 콤마가 찍혀 있으면 분사 구문이 맞겠네요. 그쵸? 뭐 as they faced 요거였었겠네. 무엇을 마주했을 때 face는 마주하다, 직면하다, confront하고 같은 의미죠. confront. 이것도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점점 엄격한 규제를 마주하면서 그래 아니 살충제 사용 줄이래잖아. 야 그러면 그거 꽃잎 다 어떡할 거야. 애벌레가 다 파먹으면 어떡할 건데 우리 꽃 누가 사주겠냐고. 그치? 온실 재배자들은 쉽게 말하면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기르는 사람들 온실 재배자들은 인식했습니다. 무엇을? 목적어 대시 생략됐네요. 자신들이 they는 그 greenhouse growers 자신들이 had to develop 만들어내야만 하는구나. 무엇을? 새로운 기법들을 만들어내야만 해 라고 깨달았대요. 아 그렇구나. 규제 때문에 울고만 있지 말고 새로운 기법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온실 재배자들이 뭐 하려면 비동사 고인 투부정사 유지하려면 무엇을? 질 좋은 제품 뭐 제품의 질이라도 괜찮고 제품의 질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내야만 해. with 무엇과 함께 fewer 뒤에 복수명사 나왔죠. 더 적은 살충제의 사용으로 질 좋은 제품을 유지하려면 즉 꽃을 의미하겠네. 그치? 그 아주 질 좋은 튤립 네덜란드의 멋진 튤립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내야만 해 라고 인식했대요. 됐죠? 이제 혁신 얘기 나와야 되겠지? 규제 때문에 슬퍼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무엇인가 만들어내야만 해. 왜냐면 살충제를 못 쓰게 되면 우리 애벌레가 꽃을 다 먹어버릴 테고 그러면 우리 산업은 망할 텐데 이럴 수는 없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야만 해.
그에 대한 반응으로 됐어요?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은 온실 재배자들은 바꾸었습니다. 바꾸다. 무엇으로 바꿨죠? 이러한 경작 방법으로 바꿨어요. 맞아요. 이거 혁신이에요, 답이상. 어떤 경작 방식으로 바꿨죠? that. 구조 먼저 잡고 갈까요? 여기까지. 그리고 대세에 주관대 느낌이 빡 들어요. 그쵸? 그래서 메소드 수식이고요. 여기가 주관대의 1번 동사고 and 기점으로 주관대의 2번 동사가 앞에 있는 cultivation 메소드를 수식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반응으로 온실 재배자들은 이런 경작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떤 거죠? circulate 하면 순환하다라는 뜻인 거 맞죠? 돌다라는 의미. 물을 순환시키는데 어디에서 이게 뭐 폐쇄 고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한 단어 한 단어로 그냥 봤으면 좋겠어. 밀폐된, 폐쇄된 순환 시스템이거든. 선생님 거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폐쇄 루프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보고 가. 일단 내 말대로 해줘. 작년 선배들도 편했으니까. 폐쇄된 순환 시스템에서 물을 순환시키는 경작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시 그림 볼까요? 지금 밭에서 지금 튤립을 길렀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배출하게 되는 비료와 살충제들이 땅과 지하수로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연지야, 이건 폐쇄되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개방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넓어요? 폐쇄된 순환 시스템에서 물을 순환시키는 경작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따 그림 봐 그러면. 됐죠? 두 번째, 어떤 경작 방식입니까? 꽃을 길러요. 어디에서 이것도 보여줄게. 나도 몰랐어 이거. 바위 암자. 양털할 때 그 양모. substrate. 나 이거 몰랐다. 이거 작년에. 배양판이래. 양모 배양판에서 암모 미안합니다. 암모 배양판에서 꽃을 기르는 그리고 밀폐된 순환 시스템에서 물을 순환시키는 경작 방식으로 바꿨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수빈아 이게 혁신이야. 이게 혁신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은 나돈니 하면은 뭐 갖다 떠올라야 될까? 답이사 나돈니 A? 그치. 근데 여쭤보자 수빈아 나돈니 버들소 B에서 온니를 바꿔 쓸 수 있는 친구들 많이 했었고 뭐를 생략시킬 수 있지? 벗 뒤에 있는? 그게 대답은 하나밖에 안 나와야 돼요. 벗 뒤에 있는 뭐를 생략시키냐고. 나돈니 벗? 당연한 거지? 알고 있지 수빈아? 오늘 왜 그래요? 아직도 7대 3이야? 이거 대답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얼쏘는 있거든? 버타져 그러면. 없지. 그럼 뭐 새로운 문법이니까 아니야. 선생님 가끔 그러잖아. 세미콜론이나 콜론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거든요. 이거 뭐야? 이거 접속사 기능이야. 이거 뭔데 연재? 이거 벗이야. 이거 벗. 여기가 벗이에요. 이 세미콜론이. 그래서 내가 항상 콜론이나 세미콜론 나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잖아요. 접속사 기능이에요. 그래서 나돈니 벗 얼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질문하실까봐.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은 뭐 했을 뿐만 아니라 줄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오염을 줄였대요. 그렇죠. 왜냐면은 살충제 사용 절반으로 줄이자고 얘기했으니까 released 방출이 되는 오염인데 어디로? 환경으로 방출이 되는 오염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살충제 사용 줄이자고 했었고 네덜란드의 정부가 궁극적으로는 성취했었던 목표니까 살충제 사용 절반 줄였어.
환경으로 방출이 되는 오염을 줄인 거 맞지? 그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시스템은 또한 증가시켰습니다. 무엇을? 수익을 증가시켰습니다. 아, 위에서 두 번째 문장이에요. 수익성을 낳는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수익을 증가시켰대요. 뭔 소리야? 돈 많이 벌었대. 뭐 함으로써? by giving, 제공함으로써 회사들에게 엄청난 통제권을 제공함으로써 무엇과 관련해서 growing conditions, 뭐 재배 상황, 재배 환경, 재배 조건, 편안한 뜻으로 하세요. 재배 환경과 관련해서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그렇죠, 통제권 부여한 거 맞아요. 왜냐하면 회사들이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야 했었으니까 회사가 통제권을 가지고 그런 걸 만든 거잖아. 죄송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회사에게 재배 조건과 관련해서 많은 통제권을 부여했다라는 건 새로운 방식대로 본인들이 만들 수 있게 해준 거야.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증가시킬 수도 있었지 하면서 끝나는 게 31번입니다. 좀 따로 내용 정리한 거 없어요. 그쵸? 충분히 쉽게 잘 판단할 수 있고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규제라는 것 자체, 그게 혁신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어떻게? 예시 봤었지. 근데 솔직히 있잖아, 이거 아직도 모르겠어. 어떤 거요? 요거 경작 방식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밀폐된 순환 시스템에서 물을 순환시키고 암모 배양판에서 꽃을 재배한다라는 건 요걸 보여주는 겁니다. 좌측에 있는 거를 먼저 보게 되면은요, 혹시 여기 밑에 판 같은 거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물이 빙빙빙빙 돈다라고 생각해 봐봐. 그럼 이게 뭐야? circulate water가 되는 거겠지? 그럼 이 물이 땅으로 빠져나가니? 아니야.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질 오염을 막을 수는 있어. 그쵸? 이게 밀폐되어 있는 루프 시스템, 물을 계속해서 순환을 시키는 거고요. 이거는 꽃집에서 저도 본 적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 건데 이게 암모 배양판이래. 그럼 여기다가 기르게 되면 마치 토양의 기능으로 보면 되겠죠? 아, 살충제나 비료와 같은 것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고스란히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가 빠져나갈 일도 없겠죠. 조금 더 자세히. 좌측에 있는 게 그 암모 배양판, 이런 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측에 있는 거를 볼까요? 혹시 은유야 이거 밭에서 기르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지 자체가 다르지 않니? 밭에서 기르는 것과 우측에서 기르는 것은 전혀 달라. 그럼 이게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게 closed loop system. 밑에 있는 판 같은 거 보입니까? 아, 여기에서 아마 물이 순환을 할 것 같고, 뭐 여기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아마 암모 배양판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를 위에서 올려다 보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쵸? 아, 그러면 수질 오염도 줄이고 토양 오염도 줄여서 토마토도 맛있게 먹고, 물론 뭐 이 지문에서는 네덜란드 꽃산업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냈다. 봐봐. 규제가 왔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뭐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환경에 방출이 되는 오염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이익도 증가를 시켰대. 수익성도 낳게 되었대. 이렇게 보게 되면 23년 6월 31번 지문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어려웠던 지문은 아니에요. 내용 정리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내용 정리는 잘 됐을 겁니다. 영상 마무리합니다.